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캐릭터 꼬꼬라고 하는데요. 표고버섯 실습농장 영농법인 으뜸표 고농산과 함께 인터넷 강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농촌진흥청 자료를 참고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표고버섯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고버섯, 병해충의 방제. 표고버섯 재배에서 발생하는 병해는 배지인 원목에 각종 부우균이 침입 기생하여 표고버섯균과 양분쟁탈을 함으로써 피해를 주는 부우성 병해와 병원균이 버섯균에 직접 기생하여 피해를 주는 병원성로 구분한다. 활력이 약하거나 오염된 종균 사용, 골목으로 이용될 원목의 상태 불량, 버섯 재배 장소의 환경 조건, 불량 등으로 표고버섯균의 활력이 떨어지면 병원성 미생물의 침입이 가능해져 병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장에서 실질적으로 병해가 발생하는 양상은 단일 종류에 의한 것보다는 복합적이며 연결된 형태이다. 즉, 골목의 표피가 제거됐거나 직사광선에 의해 표고균이 약화된 곳에 부우성 병해, 병원성 병해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부우성 병원균이 사멸한 부위에 병원성 병해가 발생하게 된다. 병해 종류, 원목 재배 시 병해. 성공적인 표고 원목 재배를 위해서는 해균에 의한 병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병해는 전 재배 기간을 통하여 관리에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해균에 의한 피해는 골목의 병해, 종균의 병해, 표고 자실체에 발생하는 병해가 있다. 목재 부우형 피해. 골목 내에서 해균이 표고균사와 양분 섭취 경쟁을 하면서 골목의 한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피해를 주는 유형이다. 화렵수 목재 부분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유형의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해균으로는 구름버섯, 기와층버섯 등이 있다. 균사 살상형 피해. 해균의 대사물질을 통해 또는 해균이 직접적으로 균사에 기생하여 표고균사를 사멸시키는 유형으로 큰 피해를 초래한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해균으로는 푸른 곰팡 이길류가 있는데 그 피해가 심하며 폐골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복합형 피해. 골목의 양분을 탈취하고 표고균사를 살상하는 이중 피해를 주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접종 당년의 검은 훅버섯 등 골목 부우형 해균이 침입하여 번식하면 수피가 벗겨지는데 이때 트리코더마균 등 살상형 균이 표고균사 생장에 지장을 주어 사멸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여러 가지 해균이 관여하기 때문에 방제 방법의 확립이 어려우며 환경 조절에 의한 생태적 방제에 의존해야 한다. 병해 발생. 표고버섯에 피해를 주는 병원균은 재배 대상인 버섯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이며 또한 병해충을 일으키는 병원균과 해충이 생활하는 곳이 골목의 내부여서 약제에 의한 방제는 효과가 없거나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일반 작물보다 그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표고버섯은 예전에는 원목을 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동하며 재배에 드나 차츰 골목의 관리가 편하고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평지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골목장에서 계속적으로 재배하면서 주위에 병원균 및 해충의 밀도가 커져 연작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량도 저하되고 있다.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해충의 서식처를 제거해야 하나 재배자들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골목장이 밀집된 곳에서는 개인이 혼자 열심히 예방 작업을 해도 이웃 골목장에서 병해충이 쉽게 이동해 예방 효과가 감소한다. 따라서 한 개 지역 내의 모든 골목장이 공동방제, 폐골목의 신속한 처리, 골목장 토양 소독 등을 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병해 발생 과정. 생물병해의 발생 정도는 병원균의 밀도, 환경 요인, 기주의 감수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표고버섯에서 발생하는 병해도 이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 병해의 주요인이 되는 병원균은 재배용 원목, 재배장 주위의 토양, 공기, 관수용 물의 다량으로 존재한다. 이 병원균이 골목에 오염되고 환경 조건과 표고균의 활성 정도에 따라 발생 정도가 결정된다. 표고균이 골목에 활착되기 전에 병원균이 침입하면 활착 후에 병원균이 침입한 경우보다 피해가 심하며 병해의 종류는 침입 시기의 환경 조건 등에 따라 다르다. 전염원, 골목장 토양. 토양 중에는 버섯병원균 이외에도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한다. 토양은 온습도의 변화가 적고 생존에 필요한 영양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잠복처 및 서식처여서 중요한 1차 전염원이 되고 있다.
이병골목 및 폐골목. 전년도 또는 전기작의 병이 발생했던 이병골목에는 많은 병원균이 있으며 이것은 1, 2차 전염원으로서 큰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병골목은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폐골목은 골목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소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작업 인보, 작업도구 및 물. 종균 접종을 할 때 작업 초기에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 등의 소독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청결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병원성 미생물이 많은 오염된 물은 전염원이 되므로 침수용 물은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원목 및 종균. 원목에는 목재를 썩히는 부우균이 존재하며 특히 수목병이 발생한 원목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잡균에 오염된 종균을 심었을 때는 초기에 발병이 급진전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유관 검사를 하여 건전한 종균을 선별 사용한다. 병의 전염. 각종 병원균이 기주에 도달하여 골목에 감염되기 위해서는 바람, 물, 작업도구, 작업인부, 곤충 등과 같은 운반 매체가 필요하다. 전염 과정을 이해하면 표고버섯 재배 과정에 나타나는 병해충의 방제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바람. 버섯의 병을 발생시키는 병원균은 대부분이 곰팡이류이며 이들은 무수히 많은 포자를 형성하여 공기 중에 비산시켜 새로운 병을 발생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병원성 미생물은 현미경으로 관찰할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는 수십 킬로미터 거리까지 전파된다. 물은 버섯을 발생시키기 위한 작업에 필수적이다. 골목 위에 살수된 물에 의해 각종 미생물이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세균성 병원균, 곰팡이 등이 전염된다. 작업자, 작업도구, 곤충. 작업자의 손발과 작업도구는 물론 털두꺼비 하늘소, 큰 무늬벌레 등 곤충에 의해서도 병원균이 전염되므로 작업자 및 작업도구의 청결과 해충 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병해의 발생 조건. 병원균이 표고, 골목이나 버섯에 도달한다고 하여도 병이 발생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즉 포자바라에 알맞은 습도, 온도 등의 환경 조건과 병원균과 버섯균의 활력 등이 표고 골목에 병이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이상으로 표고버섯 재배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농부가 될 수 없지만 농사일도 실전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캐릭터 꼬꼬는 국내 최상위권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으뜸표고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